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저희가 100년 역사를 뒤집어서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로 제가 힘이 되고 의지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주식 시장에서 함께 성공하자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닙니까? 힘과 의지로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돼서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조금 힘이 되고자 미국에서 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속보나 뉴스들을 제가 보는 거를 그대로 공유를 해드리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메인에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을 올려놨거든요. 여기서 함께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고 이겨내고자 하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보는 뉴스나 정보들을 같이 실시간으로 나눠드립니다. 뭐 누가 트위터에 올린 글들 그거 해석하고 번역해서 올라오고 하는 것들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인 건데 일단 최근에 반등하는 이유는 뭐 이게 제일 크죠. 상호간세 관련해서 면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간세 부과하면은 일부 국가나 산업이 면제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수 국가가 상호간세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난번에 상당히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했던 모습과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바뀌었나? 좀 여유가 좀 생겼나라고 우리는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국이 부과한 만큼 관세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대국이 부과 안 하면 우리도 안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국가엔 더 낮은 관세율을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그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관세를 부과해 우리가 그만큼 부과하면 그들이 견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난달에 했던 얘기랑은 좀 그래도 여유 있고 조금 이제 완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오케이. 뭐 지금 조금 반등하는 건 알겠는데 얘가 쌍바닥을 찍고 오르던 아니면 한 번 더 급락했다가 오르던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어디를 찍고 올라오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더 많이 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결론의 종착지가 어디니? 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점이 어디냐보다는 종착지가 어디냐. 그래서 저희가 이 과거 흐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국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했던 역사는 23년에서 24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때도 20% 지수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를 제외하고 총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27년이랑 28년 약 31%, 38% 상승을 했고요. 1935년이랑 36년 42%, 28%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54년이랑 55년에 45%, 26%, 1995년이랑 96년에 34%, 20%, 그 다음에 이제 23년 만에 23년, 24년이 온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은 2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증시를 지금 저희가 몸으로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00년 이후부터 다양한 이유로 2년 연속 2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연속으로 다양한 이유로. 그럼 23년과 24년 이 당시와 가장 비슷한 상황이 언제냐를 확인해 보면은 이 시장 다음 연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 다음 연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23년, 24년과 가장 비슷한 시기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1927년, 28년에 연속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왜 상승을 했냐? 전쟁이 끝나서 사람들이 돈을 마구잡이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 거품이 막 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품이 끼면서 이 2년 동안 연속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만큼 급락도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돈을 못 쓰고 전쟁도 하고 있다가 전쟁 딱 끝나자마자 보복 소비가 증가하면서 거품이 끼면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 2020년도와 가장 비슷한 흐름이라 보는 거고요. 지금이랑은 안 맞죠. 1935년에서 36년은 대공황 이후, 그러니까 정말 경제가 무너졌다가 이걸 살려야지 하면서 그때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유동성이 증가가 됐고, 그럼 증시가 엄청나게 아까 2년 연속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것도 돈을 풀어서 상승한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나오고, 인플레이션 나오니까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고 다시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지금이랑 같나요? 지금 돈 풀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 지금 양적 완화 구간 아니고 대공황 이후에 돈 푸는 구간 아닙니다. 1954년에서 55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주요 승전국으로 제조업이나 인프라가 활발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역시나 1차 세계대전이랑 비슷하지만 이때는 근데 흑사병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병까지 있었는데 이때는 병은 없었죠. 그래서 제조업이라든가 뭐 인프라가 좀 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성장한 시기였다. 그래서 1956년, 그러니까 2년 연속 성장한 다음 연도에 플러스 3% 정도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57년에 금리 인상하면서 급락세가 이어졌죠. 그러니까 긴축이 되면서 대부분 시장이 빠지더라. 이때도 긴축, 이때도 긴축, 매번 긴축을 하면서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그나마 비슷한 거는 셋 중에는 이때가 비슷하겠죠. 다음 연도에 플러스 3% 정도. 그 다음 마지막 1995년에서 6년은 전쟁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도 없었고요. 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은 IT 정보 기술의 급성장. 그러니까 신기술이 나오면서 그 신기술에 의해서 성장세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20% 이상 성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1997년, 98년도 연속으로 거의 30% 가까이 올랐어요. 이때도 30%, 이때도 30%. 그러니까 4년 연속 거의 20% 이상 상승이 나오는 시기가 이때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뭐다? IT 정보 기술에 대한 신기술의 성장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의 가능성 중에 지금 23년, 24년과 비슷한 건 언제냐를 체크를 해보면 2023년에서 24년의 상승은 사실 돈을 풀어서 경제가 위기가 와가지고 돈을 갖다 풀면서 오른 그런 흐름도 아니고 오히려 양적 긴축이 끝나고 금리 인상을 진행한 시기가 이때죠. 금리 인상이 진행이 돼서 금리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 23년, 24년이었는데 이때 이제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급락을 했던 시기와 전혀 반대되는 시기라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을 풀고 전쟁이 끝난 시기와는 전혀 다른 시기고 가장 비슷한 걸 따지자면은 이때 뭐가 터졌죠? 네, AI 붐이 터졌죠. 그러면서 1995년이나 1996년 IT 정보통신 성장으로 증시가 2년 연속 상승했던 이 시기랑 가장 좀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그 버블이 끼던 시기였는데 지금 뭐예요? AI의 버블이 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버블 꼈다는 게 아니라 이때랑 비교를 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때 2년 연속 상승하고 밀렸나요? 적어도 밀리진 않았다는 거죠. 30%씩 더 올랐지만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뭐요? 하락하진 않았다. 물론 이렇게 오른 게 아니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올라갔겠지만 적어도 밀리진 않았더라. 그래서 양적 긴축 금리 인상 리스크는 이미 다 지나갔죠. 언제? 2022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락한 만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이때는 더 올랐지만 오르는 걸 고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장 비슷한 시기가 이 시기고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1955년도 제조업 인프라가 전쟁 이후에 성장했던 이 시기로 잡더라도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정고점까지는 빠진 만큼은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1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을 때 플러스 3%니 몇 프로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이렇게 밀렸다 올라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결론적으로 증시가 어디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중간에 크게 밀렸다가 올라올 수 있고 크게 흔들리다가
올라올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빠진 만큼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리고 트럼프의 시장 부양 정책이 언제 나오게 되는지, 이게 상당히 시장에 중요한 흐름으로 작용할 거고, 이게 나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어디까지 오를까? 전고점까지는 다시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흐름을 지켜봤을 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구간인가요? 저는 지금 그렇게 막 좋은 구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올라요, 내일 올라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얘기했던 대로 결국엔 결과론적으로는 전고점까지 갈 수는 있지만 과정이 조금 변동폭이 클 수 있는 겁니다. 왜? TJ 잔고입니다. 재무부의 통장이죠. 통장을 열어보니 지금 얼마입니까? 3,850억 달러입니다. 지금 4,5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는 진작에 깼고요. 3,800, 3,600, 3,800 해서 지금 3,000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고가 비어가요. 4월에 뭐 어찌저찌 세금이 들어오겠지만 4월에 세금 들어오면 더 끝이에요.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이 언제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 왜?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양적 긴축 감축을 단기간 동안에 하는 겁니다. 왜? 잔고가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라는 것도 파월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 이거를 누가 좋다고 표현할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월 25일 영래포입니다. 2,140억 달러인데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얼마 바닥 아닌 것 같지만 저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올라갈 만한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지금 채권 대기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거라 아마 채권 발행하면은 이거 다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영래포에서 시장을 받쳐주던 돈이 지금 메말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없어요. 지금 메말라 버렸어요. 시장 받칠 돈이 없구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본 자금은요? 일본 자금도 마찬가지. 뭐 일본 지금 국채 보시면 2.619 정말 높죠. 이전에는 뭐 2.6을 돌파하냐 마냐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완전히 돌파한 흐름이고요. 최근에 증시가 반등하니까 국채금리가 올라오죠. 제가 국채금리가 올라오는 게 좋다 했나요? 미국 국채금리 올라오는 거 안 좋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되면은 채권을 비싼 이자를 내고 연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은 분명 어떻게 해서든 다시 금리를 내릴 거다. 근데 내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장을 하락시키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했죠. 그래서 여전히 일본 자금은 일본에 있는 게 이득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전히 아마 제가 봤을 때 미국에 있는 엔캐리 자금이 계속 어느 정도는, 일부 정도는 계속 청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엔달러는 150엔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 그나마 좀 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밑에 계속 148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계속 청산이 많이 나갔을 텐데 그나마 150엔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이 덜 나가고 있는 거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일정까지 확인해보면 3월 25일 소비자 신뢰지수 별로 안 좋게 나왔죠. 좋지 않습니다. 26일부터 유럽 페어마켓, 그 다음에 GDP 성장률 확정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비심리지수 나오겠지만 당연히 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PC 나옵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높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뭐 CPI나 PPI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ISM 제조업 PMI 나오고요. 졸츠 이 저희 구인 이 이직 건수 발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월 2일 ADP 민간 고용 나오고 이게 이제 고용 보고서의 거의 뭐 예고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수 발표 나옵니다. 이제 4월 중순부터가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대단한 발표는 없고요. 4월 중순부터 금융주부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쭉쭉쭉 실적 시즌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대단한 실적 발표나 뭐가 있지는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TJ 잔고 역시나 3천억 달러로 내려오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좋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유입과 부채 한도 인상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 4, 5월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 반등하는 것 같지만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면제 가능성과 파월의 양적 긴축 감축으로 시장이 반등하고 있으나 쌍바닥이나 아니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시장에 지금 좋게 나오는 발표 나오는 경제 지표나 지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를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1년으로 봤을 때는 다시 전고점까지 갈 확률이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쏴요. 이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밀렸다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분할 매수 관점 유지입니다. 지금부터 쏩니다. 이게 아니에요. 1년 말로 봤을 때, 1년을 끝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구간에서 바로 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밀릴 수 있지만 1년으로 봤을 때는 다시 전고점까지 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역사적인 흐름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역시나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있고요. 엔캐리 청산 가능성 더 있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분할 매수는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이 쌍바닥 안 찍고 더 크게 하락할 확률 35%. 지금부터 어느 정도 횡보할 가능성, 상승할 가능성 65%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놓고요. 4월에서 5월쯤이 저점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부양책 기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련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항상 얘기하죠. 제 리얼 미국 주식 유튜브 수금일 저녁 10시입니다. 자, 10시마다 영상 분석해서 올려드리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꼭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댓글 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요도 제가 다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뉴스나 자료들을 저희 무료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성공하고자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같이 여러분들도 보고 공부했으면 좋겠으니까 텔레그램 전부 다 들어와서 같이 성공을 나눴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 수금일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